안녕하세요. 부동산TV의 부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진수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스터홈즈 충무력센터 부동산이죠. 이곳에 매수자도 아니고 매도자도 아닌 더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인스타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 제 주변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제일 전문가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한 분이 떠올랐고, 이분은 제가 한 거의 8년 정도 전에 저도 사업 거의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요 온라인 마케팅 쪽에서는 뭐 인지도가 높았었고 독보적이었지. 이런 쪽으로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쓰신 책이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가히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친구 찬스를 써서 제가 이곳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SNS 국가대표라고 불리고 있고요. SNS 분야로 13권의 책을 집필을 했고, 인스타그램 책을 2016년도에 처음 집필한 책, 인스타그램으로 SNS 마케팅을 선점하라 라는 책이 대한민국에서 인스타그램 책을 최초로 쓴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SNS 트렌드 책도 국내에서 첫 번째로 쓴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업이나 창업 이런 부분도 직접 운영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들로 강의를 11년째 하고 있는 정진수라고 합니다. 또 오랜 지인이 부동산 이제 운영하면서 마케팅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길래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인터뷰 이렇게 프리토킹을 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케팅 하면 예전에는 사실 뭐 기업에서 뭐 홍보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들이 뭐 온라인 마케팅 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 봤을 때는 뭐 개인들도 마케팅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좀 비싼 상품을 판다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혼자 좀 일을 해야 되는 전문직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마케팅 자체가 뭐 그냥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중개사분들이 많으시고 뭐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게 항상 고민이신 것 같았고, 마케팅 해야지 하는데 정말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제 주변에 전문직을 하시는 분들, 또 반대로 근데 온라인에서 잘 하시고 또 이런 온라인 마케팅 해서 돈 잘 버시는 분들 보면은 확실히 이걸 잘 이용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 포지션도 그렇고 제 주변의 중개사님들 그리고 전문직 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시작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전문직 분들이 좀 시작을 할 수 있을까가 일단 제일 먼저 궁금했거든요. 네, 세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장착하지 않으면 이제 도태될 거예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삶이에요, 삶. 삶이라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단어인데 왜 스마트폰이 삶이냐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 없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스마트폰 보세요. 말 그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밤에 누워서 마지막에 뭐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여러분 핸드폰 위치도 제가 유추가 가능해요. 머리 벗에 충전하고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보지 않아도 사실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 브랜드나 내 상품, 그리고 그거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고객, 소비자가 결국 이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점점 더 개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에도 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이 중요한데, 부동산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이런 거예요. 가면 뭐라고 하겠어? 맞아. 인적사항 적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적어야 연락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부담스럽죠. 전화번호 적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좋다라고 하면 댓글에다 전화번호 한번 적어봐 주세요. 왜냐면 이제 DB나 개인정보가 되게 이제 중요해지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정보를 선택한 다음에 가서 한다는 거. 그게 금액이 커질수록 그래요. 맞아요. 그럼 결국 부동산에서는 무조건이라는 거죠. 맞아요. 왜?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믿을만하고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보가 많이 있고 성사를 잘 시켰는가 하고 나서의 어떤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 말만 믿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서 보편적으로, 또는 사고 나서는 어차피 나의 책임이다 보니까 내가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정보 이 건물이 얼마 올 수 있는 데 대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잘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리소스가 있는 그런 분들을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에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왜?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09년도가 아이폰 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해오셨던 것들이 대부분 돈을 벌 수도 있고 해왔던 방식들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도 해야 되는데 라는 거는 이제 그걸 느끼는 것 뿐인 거지 몇 년이 지나면 그냥 그런 분들은 점점 더 기회가 줄어들거나 또는 지금 새로 잘 되는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잘 되는 분들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고민의 단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해야 되고 이걸 준비해놔야 지금 여기서 성공 왜냐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못하면 다음번에 나왔던 채널은 더 갭이 더 멀어져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좀 가서 간격을 좁혀놓고 친숙해져야 조금이라도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조금 될 때 사진을 찍어놓고 그런 사례라든지 레퍼런스가 있고 그걸 온라인상에 올려놔야 결국 오프라인 잘하는 사람이 온라인도 잘해. 왜냐면 내가 뭔가 올려야 되는데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소개했다? 계약을 성사시켰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오프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온라인에서만 잘 돼도 상담을 결국에 오프에서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온오프가 같이 가는 건데 근데 그 비중이 이제 온라인을 더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오프에 조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 준비를 당장 해야 되고 나중에 온라인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오프도 안 되고 온라인도 안 되시면 도태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올릴 게 없잖아요. 내용이 그죠? 그럼 질문 자체가 이제 해야 돼 말아야 돼는 이미 할 질문 자체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이제 안 하면 죽는 건 확실한 거고 이제 서서히 그럼요. 죽냐 이제 좀 더 빨리 죽냐의 차일 뿐이지 무조건 죽는다. 그럼요. 그래서 그냥 할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한다. 그죠. 특히 후발주자는 뭔가 맞아요. 다른 무기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뭐 부동산도 좋은 자리에 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옆에 누가 부동산 차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처럼 어차피 후발이면 더 신경 쓰실 게 온라인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이 이제 절정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미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선에서 그 큰 욕심도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20, 30대 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좀 큰 포부를 가지고 내가 경기가 어려운데 결국 영업의 포지션을 가는 거잖아요. 하는 만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온라인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전에는 결국엔 온라인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랑 오프라인 뭔가 하는 사람이 좀 나눠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둘 다 잘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에서 잘하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잘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실 못하는 사람이 온라인을 잘하기도 이제 쉽지 않은 이 두 개가 완전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이제 결국 이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만 뭔가 그 분야에서 좀 프로로서 살아남고 그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온라인 마케팅만 아무리 잘해봤자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뭐 상품이 없다거나 서비스가 별로면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는 정말로 연동이 예전에는 뭔가 하나만 잘해도 살아남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둘 다 잘하지 않으면 확실히 안 되는 것 같다. 오프가 잘 되면 온라인도 잘 되고 온라인이 잘 되면 그 오프가 잘 되게 되어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맞아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잘 되는 사람이 계속 잘 된다라는 말이 사실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유튜브 시작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두 포인트가 있었는데 처음에 안 하던 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 그때가 거의 고민하고 또 몇 주 가고 또 뭐 장비 사놓고 또 몇 주 가고 그러다가 한편 올렸을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게 한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 어떻게 해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사실 우리가 뭐 올리는 게 어려워서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시작 자체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뭐 온라인에서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인스타나 사실 유튜브는 이제 내 얼굴과 내 목소리 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작이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시작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생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바프 준비를 해요. 바디 프로필. 네, 제가 지금 130일 만에 17kg를 뺐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럼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 나는 운동을 가면서, 아, 나 바프 찍어야지. 이번에는 17kg를 빼야지. 라고 해서 시작하지 않았어. 아, 그냥 운동하러 가야겠다. 나 이제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건강해져야겠다 라고 갔는데 음. 자, 운동하고 나니까 그래, 닭가슴살 하나 먹어야지. 아까우니까 닭가슴살 먹으니까 그럼 오늘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적게 먹어야지. 2, 3일 전에 2, 3kg 빠졌어.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랬더니 한 5, 6kg 빠지니까 뭔가 변화가 이제 있는 거죠. 재밌는 거죠. 내 변화가 뭔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하려면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뭔가 내가 그게 돈이 벌려지거나 성취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취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지금 내가 해봤자 지금도 성취가 별로 약할 거예요. 구독자 1000명이라는 성취가 있었겠지. 그나마 그래도 늘었네? 되네? 그래서 좀 더 해봐야지. 이게 이제 그 동기인 건데 이제 이걸로 뭔가 계약이 됐어. 그럼 이제 동기가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되는구나. 확신과. 근데 지금 왜 어렵냐면 뭐 한다고 해서 변화가 없거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맞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목표 자체를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독자 1000명 만들어야지. 유튜브로 수익을 좀 내봐야지가 아니라 나 이번 달에 영상 2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거지. 대부분이 거창해. 나 팔로 1000명 만들어야지. 1000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처음은 시작하는 거. 그럼 나 오늘 인스타그램 이번 주에는 무조건 4개 올려야지. 유튜브 영상 무조건 하나는 이번 주 내에 편집해 봐야지. 그런 어떤 행동에 결과치로 기준을 잡고 하니까 지쳐요. 지쳐서 그래. 우선순위 밀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나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선포를 하거나 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걸로 뭔가 뒤에 것까지 바라보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너무 많은 창대한 계획을 하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계속 변해요. 생각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는데 나 촬영 준비하는 거 배워야지. 영상 배우고 와야지. 컨텐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면서 정리를 하면 달리면서 방향을 정하라. 내가 이쪽을 갈지 막 고민 계속 하고 하는 게 가다가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어찌됐건 모든 컨셉도 다 변하고 할 거니까 너무 막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저도 되게 동의하는데 목표를 우리가 특히나 이제 다 성인이니까 아까운 시간 돈 써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거창하게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유튜브를 시작하면 뭐 구독자 뭐 10만 뭐 10,000명 모아가지고 뭐 팔아야지 뭐 돈 벌어야지 막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저도 들어보니 확실히 목표를 그런 부분보다는 목표 자체를 약간 변화나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다들 유튜브에 돈 벌었다. 부동산 이걸로 된다. 맞아. 책을 보면 뭐든지 뭐 성과를 내라 막 이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단계, 그러니까 이걸 해서 결국 얻을 수 있는 최종 단계를 생각을 자꾸 하고 시작을 하니까 더 부담이 되고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되게 라이트하게 해보면 좋겠다. 자기가 익숙한 채널부터. 유튜브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블로그 할 수도 있고 인스타도 할 수 있는데 왜 그 채널을 선택했는지도 잡아요. 뒤에는 우리가 좀 더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게 맞나라는 고민 때문에 결국에 하다 멈추는 거예요. 성과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나 이렇게 한 달 열심히 했는데 성과 하나도 없는데? 조회수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느는 거 맞나? 이 불안감이 결국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줄이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 업에서 배웠거나 뭐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나 업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 못하고 사실은 그냥 결과치만 바라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전략이 조금 필요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그 채널에 대한 이해나 본질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자리가 잡혀 있어야 남들이 하라고 하든 하지 말라고 하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어지겠죠. 방문자 수가 늘든 방문자 수가 늘면 결국엔 매출이 계약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문자 수가 많아졌는데 그 중에 확률이에요. 결국에 1000명 들어오면 1명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명의 계약이라면 0.1%다라고 하면 10,000명 들어오면 더 늘어나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2가지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가 결국 유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히 이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유지를 하는 게 또 엄청나게 힘들었고 그 유지를 할 때 그 고민이 가장 많았어요. 이게 바로 결과로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준을 설정했으면 좀 덜 힘들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영상을 일주일에 일단 2개를 올리자. 이게 내 목표고 이거를 올렸을 때 내가 더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 느낀 거 과정에서 아마 점점 구독자도 늘었을 거고 그럼 1000명까지 좀 더 덜 지치면서 왔을 것 같아. 이게 100명하고 그래 1000명이다 여기로 가다 보니까 확실히 좀 힘들었고 이제 10,000명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는 말씀하신 또 것처럼 10,000명에 생각하니까 또 지치는 그러니까 거지. 지치는 거야. 언제가 1년 10배인데 그런 그래서- 거잖아. 지금 1000명까지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그렇게 가지 않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이렇게 생각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조금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뭐 4명, 5명, 6명, 7명, 50명, 100명, 2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어느 시간부터는 이제 곡선이 오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쯤이면 지금 1000명이었으니까 뭐 1년 걸렸으니까 10,000명 되려면 10년 걸리겠네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가 베이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폭발적으로 이제 곡선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 직선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네요. 네. 요즘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었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부동산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타겟들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페이스북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인스타로 많이 넘어오셨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유튜브는 안 했는데 인스타그램은 또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블로그는 뭐 GPT다 이런 언어 모델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힘들게 쓰는 거 어차피 남들이 다 퍼가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 쪽으로 좀 해보자. 저도 이제 인스타를 해야겠구나를 요즘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채널로 봤을 때는 어떤 채널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그 채널을 또 어떻게 잘 꾸려 나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여기 이제 대화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뽑아보면 블로그도 내가 써봤자 남이 가져가니까 이제 안 하게 된다.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어찌됐건 내가 잘 썼기 때문에 많이 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컨텐츠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보고 정보 따라가는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걸 안 할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본인도 이 정도인데 온라인에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본인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유를 되겠지. 이거 너무 상업적이야. 너무 오래됐어. 이제 안 봐. 유튜브가 대세래.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인 채널의 특징에 의해서 나한테 맞는 채널이 뭔지.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개성을 생각하지 않고 채널을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고 두 번째는 채널의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하니까 지치는 거죠. 아까 이제 의견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블로그 몇 개 써야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방문자 수도 없는데 이거 써서 뭐하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제가 하루에 블로그 방문자 수가 예를 들면 하루에 1명 들어와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명이죠. 그럼 이 블로그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본인 생각일 때. 그리고 나는 글 쓰는데 1시간씩 걸려. 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직원분이 저는 블로그를 1시간씩 쓰고 있는데 지금 한 3달 정도 됐는데 하루에 1명씩 들어와서 한 달에 30명 들어옵니다. 저 블로그를 계속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건 구독자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컨설팅이거든요. 사실은. 그 진짜 직원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조심스럽게 때려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이유는요? 것 같은데 너가 드리는 시간 대비해서 구독자도 일단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방문자 수가 한 달에 30명? 너무 미비한 거잖아요. 완전 너무 미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자고요. 그 30명 중에 한 명이 계약을 했어. 건물을 샀어. 수수료가 10억이야. 이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과는 꼭 그 숫자와 연관이 없고 우리 부동산이나 중개업에서는 특히 우리가 막 파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는 적어. 그죠? 건물 거기 살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예를 들면. 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부분들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지 단순히 정량적인 평가로 방문자 수 너무 적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많이 미스가 나는 거죠. 그럼 내 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내가 파는 상품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내가 지금 첫 번째 여기서 메시지는 뭐였냐면
꼭 그런 방문자 수나 이거에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를 일단 받아들이면 되죠. 왜냐면 지금 보편적으로 구독자분들도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30명 한 달에? 너무 적은데? 야, 내가 써도 뭐 하루에 30명은 들어오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일단 바꿔야 된다.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채널마다 결국에 아까 말한 게 이제 선택 집중인데 뭐 어떤 채널이 나한테 맞는 거냐, 작더라도 어떤 채널을 해야 되는 거냐인데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을 조금 해볼게요. 중개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세 가지일 거예요. 플랫폼도 제외하고. 플랫폼은 뭐 어차피 키우는 개념은 아니니까 플랫폼이 커져 있고 그 안에 내가 활용하는 거지. 얘네들은 내 거의 계정을 키우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자, 일단 내가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냥 진짜 다른 거 없고 근처 이렇게 좀 중개하고 지역 주민들은 블로그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 분들에게 블로그는 왜? 유튜브로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다른 지역의 매물이나 이런 걸 거래할 필요가 없고 근데 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성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알려서 이 아파트 단지 이 동네 사람들 올 거면 그런 분들이 블로그가 더 나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기도 어려워.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앉아있는데 콘텐츠가 뭐가 나오겠어. 대부분 연령층이 좀 높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블로그가 제일 적합할 것이다. 바운더리가 작을수록. 네. 그리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국에 매물할 수도 있고 기업이 있을 땅일 수도 있고 전국에 지금 어찌됐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가 나을 수 있죠. 왜? 나라는 사람의 신뢰도로 야, 이 사람이 지식도 많고 이 사람이라면 사기치지 않을 것 같고 신뢰가 가는데 유튜브에서 계속 영상을 다 본다면 이 사람이 나랑 결이 맞네.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생각이 이 사람이 하고, 왜냐면 블로그나 인스타는 그 생각이 약할 수 있는데 영상은 이 사람이 말하는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비언어적인 것까지 있다 보니까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요. 예를 들면 사진만 보고서 선택하는 거는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다 신뢰도를 주는 어떤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중개업 하는 분들이 왜 지금 정장 입고 있겠어요? 신뢰를 줘야지. 그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그렇게 내가 전국구나 어떤 큰 매물이나 가격대가 높거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좀 퍼스널, 나의 끼가 좀 있고 이런 쪽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여유가 된다면 유튜브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유튜브가 좀 맞는 그래서 지금 보면 부동산 쪽에 좀 큰 곳들은 다 유튜브를 해요. 그렇죠, 다 하죠. 그래서 뭐 드라마를 찍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찍는 것도 영상으로 기가 막 어차피 파생되는 거니까 기업으로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조금 애매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연령층. 그냥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상가나 건물, 땅을 기준으로 하면 이분들 다 연령이 높아. 인스타그램으로 뭔가 소비하는 세대가 아니야. 내가 젊은 세대의 뭐 신혼부부나 뭔가 집이나 또는 이제 상업적인 시설들, 상가를 해서 조금 그나마 네트워킹을 하겠다라면 괜찮겠지만 그러면 SNS는 그냥 이렇게 되면 깔고 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처럼. 왜? 어렵지 않잖아. 인스타그램 원래 그냥 하잖아요. 이거 아니었어도 일 아니었어도 부동산은 안 했어도 했을 거라고 대부분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 그냥 이거는 라이트하게 좀 생각해서 사진 한 장 찍고 오늘 현장 갔다 온 거 찍고 내 지인들이 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보면 내가 오늘도 찾아올 수 있어가 SNS 보기 때문인 거예요.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죠? 2,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겠어? 이 친구 잘하고 있네.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갑자기 상가를 사야 될 일이 생기거나 건물을 매입할 일이 생기면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사람 되게 잘해왔는데 5년 동안 봤는데 솔직했는데 이런 후기가 좋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먹힐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의 네트워킹에게 또 나의 주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맞을 수 있다.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부동산 하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콘텐츠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 보고 사지도 않아. 그렇지. 내가 거기다 맨날 매물 올려봤자 뭐 거기서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야 돼. 인스타그램을 할 거면 그래서 이제 개인 계정을 그냥 숨 쉬듯이 가져봐라. 어차피 시간을 많이 소요되진 않아요. 블로그나 유튜브는 시간이 앉아서 해야 돼. 일단 편집도 그렇고 뭐 움직이면서 편집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블로그도 아무래도 사진 정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시간을 조금 소요해줘야 돼. 다른 채널 인스타 대비. 그러면 인스타는 그냥 가져간다. 나의 퍼스널 브랜드. 내가 그 직업을 그만둬도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관계를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만났을 때도 너 바쁜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래야 뭔가 고객과도 릴레이션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만나서 잘 이거보다 봤는데 애기 잘 컸더라. 그죠? 대화를 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요소나 또 미팅을 해야 돼. 그럼 제가 만약에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도 찾아보는 거지. 어떤 이슈가 있었나. 아, 요새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아, 중국에 진출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중국 얘기를 하면 대화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럼 고객이 나랑 소통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인스타그램은 그런 식으로 내 퍼스널 브랜딩을 좀 활용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이런 성실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는 미팅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느 정도의 차를 타고 있는지 뭐 정보가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취합을 통한 하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적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충무로 왔으니까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네이버 말고 제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 실제로 내가 충무로에서 지금 끝나자마자 봉사활동을 할 건데 목적이 생겼잖아. 그럼 무조건 네이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네이버 말고 제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방법. 생각나는 거. 유튜브 같은데 쳐보긴 하겠죠. 근데 말씀하신 그런 거에서 저 PC 제가 어쨌든 당장 뭘 하려 그러면은 일단 블로그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고 블로그나 이런 쪽에 이제 뭐 활동들 올라온 것들을 보고 연락을 할 것 같은데. 자, 보자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못 봐요. 왜? 유튜브 충무로 봉사활동 치면 뭐가 나오겠어? 나 브이로그 영상 나오겠지. 그렇지. 정보가 있지 않아. 인스타도 그렇고, 그죠? 결국에는 네이버 말고는 내가 목적이 생겼을 때, 나 땅을 살 거야, 여기 상가를 들어갈 거야, 공실이 있는지 볼 거야, 목적 생긴 거죠. 저 아파트가 지금 언제 건축이 되지? 이런 모든 정보는 다 네이버예요. 특히나 부동산은 네이버가 더 밀접하게 돼 있죠. 왜? 가격이 나와 있고, 그죠? 우리가 실제 이제 거래가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블로그 안 해. 지금도 본인이 여기 질문도 마찬가지로 블로그가 하나도 안 써 있어.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특징을 모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방문자 수 적은 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사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나름 그래도 회사도 했었고 뭐 MBA도 전공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제가 배웠던 건 뭐였냐면 거의 원소스 멀티 채널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뭘 하면 이거를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의 개념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한 거를 또 인스타에 올리고 또 뭐 인스타나 유튜브의 원고를 뭐 블로그로 쓴다거나 이랬는데 들어보니까 각각의 역할이 사실 완전 다른 거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목적성 있는 사람의 네이버. 자, 보세요.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커피숍을 하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 100%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그런 것 같은데지 와닿지 않아. 자, 보세요. 커피숍을 창업했는데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마케팅이 필요 없는 커피숍, 그리고 블로그로 홍보해야 되는 커피숍,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해야 되는 커피숍, 이 세 가지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커피숍은 어떤 걸까요? 몫이 좋겠지. 상권. 우리가 뭐 메가커피라든지 지나가다 그냥 내가 커피마다 보이거나 그 가끔 이렇게 브랜드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브랜드 이꼴 상권이 좋아요. 스타벅스가 구석진 곳에 있지 않아요. 결론만 말하면 얘네들 마케팅이 필요 없어요. 본사에서 브랜딩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본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나가다 저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서 또는 어떤 쇼핑몰에 1층에 있는 커피숍 검색해서 가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마케팅이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블로그가 필요한 커피숍은 뭘까요?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면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뭔가 어떤 커피숍일까요? 산미가 나는 커피를만 찾는다. 내가 산미가 되게 특화돼 있어.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뭐 어쨌든 지역 베이스로 뭐 커피를 하고 있다. 뭐 내가 예를 들어 뭐 중구에서 커피숍을 찾는다. 내가 이제 중구에 와서 친구들이랑 갈 만한 뭐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커피숍을 찾는다거나 뭐 그런 형태를 찾을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 뭐 주차가 가능한 커피숍 이런 거 무조건 블로그 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냥 가지 않고 애견 카페 이런 애들도 그냥 나갔다가 와 여기 애견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가지 않겠죠. 다 목적 있을 때. 그리고 뭐 일하기 좋은 커피숍 이런 것도 다 찾아가지. 왜 콘서트라든지 의자가 편해야 되니까 그냥 갔다가 여기 편하겠지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또는
뭐 이제 회의실이 있거나 베이커리 카페도 마찬가지죠. 이런 애들은 이제 블로그가 적합하다. 또는 뭐 중구에서 데이트하기 좋은 커피숍, 이것도 목적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네이버도 나눴고 광고 이제 SNS,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얘네들은 시각화가 돼 있는 애들, 인테리어가 이쁘다든지 시그니처 메뉴가 있거나 뭐 포토존이 있는 경우에 SNS가 적합한 거죠. 그런 애들은 이제 이럴 수 있어. 예를 들면 이 커피가 되게 맛있어 보여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그럼 이 커피숍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뻐야지. 이게 뭐냐면 이 커피를 보고 누군가 아, 나 오늘 커피 아이스 커피 마시러 가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게 SNS 장점이니까. 시각화, 사진으로 설득. 근데 함정이 뭐냐면 컨셉과 차별화가 없으면 가지 않아. 그러겠지. 그러니까 여기만의 이 사진을 볼 수 있는 곳에 가야 돼. 아, 요 모양의 커피가 먹고 싶어. 이런 시그니처 또는 그 인테리어나 뷰 같은 경우에 다 거기서만 볼 수 있잖아. 보고 나 저기 갈래. 저거 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SNS가 적합한 커피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채널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질들을 이해하고 지속해야 올해 성과가 결국에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채널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면서 지금 운영해본 사람들만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겠죠. 목적성? 블로그 쓰는데 얼마 걸리지? 이게 생각이 없죠. 근데 해본 사람들은 아 그럼 블로그 내가 한 30분 걸리니까 인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죠. 일단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시작하고 계속 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성향과 뭐 어떻게 보면 제 성향에 제일 맞는 채널을 1차적으로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골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각의 채널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기능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게 다른 기능이 이제 필요했을 때 사실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게 저는 더 적합해 보이는 내가 블로그를 잘한다고 일단 블로그를 하지만 거기서 내가 갑자기 셀프 브랜딩 한다거나 거기서 뭐 이쁜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린다 이런 게 사실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블로그라는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올 건데 거기다 이쁜 사진을 올린다고 해서 사람이 더 와닿지도 않고 브랜딩도 되지 않아. 나를 찾아서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가 마케팅하는 이유는 신규 고객 창출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또는 아예 내 브랜딩으로 검색해서 내 어떤 행적을 보려는 사람들 말고는 사실은 이제 블로그는 그런 쪽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결국에 좀 특징이 있다. 좋네요.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이었습니다. 네. 이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이제 다들 아마 뭐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다음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하는 거 잘해야 되지 않죠. 잘해야 되는 거고.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네. 저도 사실 꾸역꾸역 채널은 다 하고 있었지만 확실히 왜 구독자도 안 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형태로 흘러가지 않았나가 오늘 이 정도 대화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일단 많이 됐거든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개념을 좀 잡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막 급해서 맞아요.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막막함이 있으니까 지속기에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 뭐 유튜브 해야지, 뭐 블로그 해야지.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실히 이거를 내가 하라고 하는 건 맞는데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확실히 했었고 오늘 어떤 채널마다의 방향성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아 내가 일단 이전에 왜 성과가 안 나왔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일단 대충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 인스타, 블로그, 뭐 유튜브 한번 채널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기반해서 저도 한번 앞으로의 컨텐츠를 한번 세팅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를 가지고 피드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처럼 같이 어찌됐건 우리가 중개업할 때 체크해야 될 것들 블로그 할 때 대표님 계정을 조금 한 번 더 건드려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케이스 스터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대표님께서 제 어떤 SNS를 옛날에 흔히 얘기했던 다마고치 요즘 모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인큐베이팅도 해주시고 하실 건데 여러분들의 채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한번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여기 와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 뭐 바디 프로필도 찍으시고 사실 뭐 음반도 내시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정말 새로운 도전도 정말 많이 하시는 멋진 대표님이시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채널을 정진수 TV라고 검색하면 많이 올리진 않지만 저도 뭐 다른 것들이 좀 메인이기도 하고 뭐 뒤에서 나오는 채널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또 우리 동찬 대표님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제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